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반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간만에 업로드 이렇게 해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우선 정중히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고객분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응대해드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기록적으로 2021년 지금 촬영하는 이 시기 2월 달에 아주 지금 부동산 시장은 활발합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저한테 부쩍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해 주시는 게 스티브 한 팀은 분양을 안 하나요? 라고 많이들 좀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분양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태생이 분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7년에 이라는 개발사에서 제가 이 부동산 입문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분양을 시작을 해서 타운하우스, 저층 콘도, 롤라이즈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이라이즈, 고층 콘도까지 다 모든 분양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샅샅이 첫 시작을 그런 데서 제가 배움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 2007년에 혹시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글로벌 그런 금융위기 오기 전이었거든요, 시점.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분양이 있어서 좀 많이 좀 핫해지고 있는데요. 그 2021년에도 그때는 진짜 아시다시피 막 비 오는데도 밖에서 텐트 치고 막 기다리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 분양팀에 있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어떤 TMI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지금 이제 분양 세일즈 센터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격표가 101호부터 301호까지 가격표가 쫙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좀 세일즈 분들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가격은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분양하는 그 날에 아침부터 막 텐트 치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비 맞게 안 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줄이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던 가격들을 문을 열기 전에 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perfectly legal, 완벽하게 지금 합법적이거든요. 그 이유가 항상 보면 밑에 조그맣게 깨알같이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가격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찾아가실 때마다 가격이 몇 호는 몇 호라고 이렇게 좀 펜을 써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분양에 대해서 습성에 대해서 아주 제가 깨알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생이 분양입니다, 여러분. 분양이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허심탄회하게. 보통 리얼터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분야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우선은 분양 계약서는 여러분 다른 일반적인 신축 말고 구축이라고 해요. 리세일은 계약서가 동일합니다. BC주에서 만들어낸 그 템플릿을 우리가 쓰거든요. 근데 분양은 개발사만의 자기네들 변호사가 만들어낸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one-sided contract, 한쪽으로만 쓰여진 사실은 이런 계약서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게 좀 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장점은 뭐냐면 7-day rescission period라고 이제 계약을 하시잖아요. 합법적으로 누구나 다 일주일 동안은 생각해 보실 시간을 갖게 됩니다. BC주에서는 여러분. 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델하우스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어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책자를 줍니다. 그 개발사가 어떻게 하겠다고. 두꺼운. 이런 거 한번 읽어보는 어떤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르게지도 알아볼 수 있고, 그 7일 동안. 근데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러면은 만약에 디파짓을 걸었다 하더라도 fully refundable. 100% 여러분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잃을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막 핫한 이런 마켓에서는 조건도 하나도 안 걸고 무조건 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경합이 벌이면. 근데 분양은 합법적으로 7일간은 무조건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장점이긴 합니다. 또 프리세일의 장점은 이것도 어떤 분은 이것도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완공 때까지 좀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내에 분양 시기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층 콘도 보통 6층까지 그거는 한 2, 3년 뒤에 이제 키를 받게 되시고 그다음 고층 콘도 콘크리트는 보통 한 4, 5년 걸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동안 돈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충분히 돈을 모으고 나서 그걸로 이제 현찰로 모기지 받고 완공 시기에 입주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시기는 나한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단점은 너무 길어지면 시기가 그 예측하는 estimated comple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2025년 2월일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예측이기 때문에 지연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죠. 오히려 빨라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짜 키 받는 시기를 맞추기에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세요. 왜냐면 그때쯤 집 팔아야지라고
이제 예측하는데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이게 시기 맞추기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기 렌트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게 좀 단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르게지가 뭐 그 7일 동안 알아본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은 보통 은행마다 좀 틀리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러죠. 현금이 다 준비된 사람만 사실은 그 7일 내에 개런티를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은행마다 한 틀리지만 3년 정도는 더 서류 검토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모르게지를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어프로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운 페이먼트가 준비가 안 됐다. 나중에 한 2, 3년 뒤에 내가 나머지 더 일을 해서 모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모르게지에 대해서 대출 여부를.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제 완공 시기에 맞춰서 모르게지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많이들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Q&A도 어떻게 좀 준비해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다운 페이먼트가 뭐 한 20%가 준비된 사람들은 벌써 받을 수 있어요. 그 7일 내에 완벽하게. 그리고 3년 뒤에 무조건 또 서류 제출 없이 추가 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잃었어. 지금은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3년 전에 뭐 직장을 잃었다. 근데 그때 받아놓은 걸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더 은행에서 알아보지 않고 바로 그냥 대출을 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당시 다 모든 다운 페이먼트가 준비가 되셨다면 요구하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alright.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제가 별명이 TMI 리얼터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분양이 있어서 너무 알려드린 게 많은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역시 새 집이란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양을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 그렇죠? 근데 새 집이라도 여러분 하자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유명한 개발사라도 아무리 사람이 짓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냐? 요것도 합법적으로 2, 5, 10 워런티가 따라 붙습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면 1, 2, 5,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1년, 키 받고 나서는 1년 동안은 지금 사실 다 고쳐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사가. 가전제품 포함해서. 근데 정식으로는 이제 2year까지는 이제 labor and material, 어떤 자재와 인건비는 뭔가 지금 여러분께서 문제 일으키지 않았다면은 벽 안에서 뭐가 문제가 일어났다. 뭐 배관이라든 전기 이런 거는 사실 2년까지는 워런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year는 building envelope, 지붕이라던가 창문, 외벽 뭐 이런 것도 다 5년 동안 워런티를 통해서 개발사가 고쳐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마지막 10년은 구조적인 거, structural. 뭐가 좀 기울기 시작했다, 뭐 콘크리트가 막 쿼터 인치 이상 막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다 개발사가 고쳐줄 의무가 있는데 어떤 개발사에 따라서 또 틀리죠, 여러분. 큰 개발사는 자기 레퓨테이션, 명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작은 개발사는 좀 조심할 게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워런티를 해줘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촬영하는 시기에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좀 작은 개발사, 비교적 작은 개발사에 대해서 프리세일을 계약을 하고 지금 7day rescission period 중간에 제가 한번 이 개발사가 다른 지역, 다른 데에 한번 지어낸 이미 지어진 곳을 한번 가봤어요. 왜 가봤냐? 거기 입주자들하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바깥에서 우연히 어떤 분이 발코니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Hey, how are you, man?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우연히 그 입주자 대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수라라 카운슬. 그래서 그 단지 내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렇게 좀 레그 워크라고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좀 발품 팔아서 여러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리얼터만 알아보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좀 작은 개발사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미 그 개발사가 지었던 그런 빌딩 한번 알아보신다는 것, 알아보셔야 되는 것도 하나의 팁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파짓을 이제 보통 계약하실 때 요구가 되거든요. 뭐 5,000불이라든가 뭐 2,000불이라든가 그리고 한 일주일 내에 나 하겠다, 캔슬 안 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보통 5%나 뭐 10%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라이즈 한 4, 5년 걸릴수록 보통 한 20%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5%에서 20% 사이, 10%, 15% 개발사마다 좀 틀립니다. 기간마다. 지금은 내가 다운 페이먼트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중을 위해서 나는 그때는 어느 정도 연봉을 벌 거야 라고 해서 지르는 분이 많이 계시죠. 한 4, 5년 뒤면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 돼서 모르게지 받겠지.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모르게지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우선 사자. 샀다가 모르게지가 안 돼요, 자격이. 이러면 어떡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디파짓만 뺏기냐? 디파짓만 뺏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기에 따라서 제가 실제로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뭐냐면
만약에 시기가 키 받는 시기에 완공 시기가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이러면 개발사가 그냥 안 놔주는 경우도 있어요. 뒷파진만 내고 그냥 어디서 가려고 그래? 손해배상 소송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자체가 한쪽으로 치워져진 개발사 변호사가 쓴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컴플리션을 할 수 있는 생각으로 꼭 분양을 사셔야지 전혀 컴플리션 안 하고 내가 전매 어사이먼트라고 하잖아요. 나 전매만 하고 난 빠져야지 라고 하셨다가 전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모르게지도 못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를 다 여러분 리얼터들 분들과 같이 상의를 꼭 해보시라는 거. 오케이? alright. 그럼 마지막으로 나온 김에 전매 어사이먼트가 뭐냐? 어사이먼트가 허용하는 그런 개발사도 있고 허용 안 하는 개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허용하더라도 좀 아름아름 팔아라라는 그런 또 개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MLS라고 하잖아요. 시스템에 올리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팔아라. 뭐 그런 개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깨알같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전매 비용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 어사이먼트 fee라고 그 fee를 개발사한테 주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시기가 좋을 때면 전매도 막 사람들이 막 없어서 난리죠. 근데 요게 또 있잖아요, 여러분. 세금 관련돼서도 뭐냐 이런 프리세일 신규 분양은 75만 불 이하. 이것도 BC주가 최근에 몇 년 전에 내놨던 어떤 인센티브인데요. 신규 분양을 75만 불짜리 이하로 사실 때는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1년 동안 사시는 조건 하에 한마디로 투자다 이런 분들은 취득세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취득세가 얼마냐? 첫 20만 불의 1%, 한 2천 불은 기본이고요. 나머지 잔액의 2%가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게 누구나 내야 되는 취득세이긴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 생애 첫 구매자들은 혜택이 이런 건가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50만 불 이하 생애 첫 구매일 때는 신규 분양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네 번째 집이야. 근데 신규 분양을 사겠다. 그 내가 거기서 들어가 살 거야. 여전히 여러분 75만 불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면제가 되실 수 있다는 거. 오케이? 다만 1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신규 분양에 있어서는 GST가 붙습니다. GST 5%가.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다운 페이먼트에 좀 자기 현금에 얹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오케이? Alright. 그리고 제가 너무나 I don't wanna get into too much details. I don't wanna get you confused.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신 부분이 좀 세금 관련돼서 또 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전매에 뭐 예를 들어서 45만 불에 내가 개발사로 분양을 받았고 그리고 한 50만 불에 내가 파겠다. 전매로. 난 빠지는 거야.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5만 불이 남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며? 예를 들어서 이거 계산을 80만 불 넘게 한번 해볼까요? 오히려 그래야지 이제 취득세 면제가 대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80만 불에 내가 분양을 받았다가 90만 불에 내가 판다. 그 10만 불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야? 네, 취득세는 얼마의 기준이고 이게 마지막 프라이스의 취득세를 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러니까 90만 불에 취득세를 마지막 사는 사람, 어사이니라고 그러는데요. 그 받는 사람이 내시는 거고요. 그럼 GST는 누가 내는 거야? 네, GST는 오리지널 퍼체스 프라이스. 오리지널 퍼체스 프라이스가 80만 불이었다. 그럼 거기서 5% 얹으죠. 그게 또 마지막 어사이니가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그 아까 90만 불의 GST는 안 내나요? 그 10만 불에 된 GST는 그 어사이너 치고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다시 한번 80만 불에 샀어요. 근데 90만 불에 이제 어사이먼트 받고 나갑니다. 이 어사이니가 90만 불에 대한 취득세를 낸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GST는 80만 불에 오리지널 퍼체스 프라이스 플러스 5%를 거기다 낸다는 거. 그리고 10만 불 차액에 대한 GST를 그 어사이너 오리지널 퍼체스가 낸다는 거. 오케이? Well, that's it. That's it for today. As always, thank you for watching. 저 여러분 참고로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의 힘을 받아서 좋으신 분들을 제가 같이 저희 팀원에 지금 합류를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쏘세요, 여러분. 저희 팀원들이 다 응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Okay? So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click that like button and then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Alright, thank you. Have a nice day. Bye bye.
아 잠깐만. 80만 불에 계약했어요. 근데 전매로 누구랑 계약했어요? 디벨로퍼랑 계약했어요. 나랑 계약했죠, 나랑. 그 다음에 전매로 90만 불에 팔았으면은 네. 마지막 키를 받는 사람, 음, 그 사람이 오리지널 프라이스인 80만 불에 대해서만 GST를 내고 맞습니다. 올라간 금액인 10만 불에 대한 GST는 오리지널 계약서인 제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빙고. 10만 불이니까 10만 불에 대한 5%를 내시는 거죠. 네. 아하.